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보다 더 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 가보지 않은 길을 골라 그 길의 끝까지 가보리라. 시골의 작은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과 폐가와 잡초가 한데 엉겨있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걸어가리라. 깨끗한 여름 아침 햇빛 속에 벌거벗고 서 있어 보리라. 지금보다 더 자주 미소 짓고 사랑하는 이에겐 더 자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더 자주 안으리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더 자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일과 나쁜 소문 꿈이 깨어지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 장석주 시인의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추억의 한국 영화는 제 방송에서 제 2회 때 소심하게 보내드렸었던 2012년 개봉한 20살의 첫사랑의 이야기 건축학 개론입니다. 생기 넘치지만 습기 없던 20살 건축학과 승민은 건축학 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음대생 서연을 첫눈에 보고 반합니다. 숙제를 함께하면서 차츰 마음을 열고 친해도지지만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데 서툰 순진한 승민은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고백을 마음속에 품은 채 어느 날 큰 오해로 인해 서연과 멀어지게 됩니다. 15년이 지난 35살의 건축가가 된 승민 앞에 불쑥 나타난 서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승민에게 아버지의 집을 설계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작품으로 서연의 집을 짓게 된 승민은 함께 집을 완성해가는 동안 20살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윤건이 부르는 어쩌다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지나친 거리를 돌아보게 돼. 네가 있는 게 아닐 텐데 맞을 텐데 어쩌다 오간 대화에 네 이름 오르면 모두 놀란 듯이 나의 표정을 살피는데 그런 네가 없어도 아직은 살만하고 또 내 맘을 속여가며 웃어주고 그런 뒤에 돌아서 나 혼자 견딜 이별엔 눈물은 네가 되고 내가 되지 항상. 내 스치는 사람 중에 왜 너 하나만 없는지 오늘까지만 울면 내일은 너를 잊을까. 나 하나씩 너의 얘길 모두 지워가며
파도 소리가 들리는 제주도 바닷가의 수리 중인 단독주택을 주인공 서연이 둘러보며 한숨을 짓고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건축사무소에 건축 설계를 하는 35살의 승민은 건축가로 밤샘 작업을 하며 찌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불쑥 그의 대학 시절 친구인 서연이 찾아오는데 동문 주소록을 보고 찾아왔다면서 인사를 하자 승민은 당황해하면서 누구냐고 몰라봅니다. 나 정릉에 살던 음대 정서연이라고 하자 과장스럽게 기억난다며 어디 사느냐, 결혼해서 남편은 뭐하냐는 둥 설레발을 떱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서연은 제주도 집을 보여주며 새로 집을 지어달라며 찾아온 것이었고 승민은 왜 그런지 아직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강남 사는 사모님이 뭐하러 제주도에서 살려고 하냐며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려고 하지만 회사 사장이 수락하여 결국 설계를 맡게 됩니다. 승민은 왜 집을 짓는지 이유를 물으며 그래야만 서연에게 맞는 집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며 함께 제주도의 집을 보러 가는데 서연은 대학 졸업 후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져 결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하면서 이 집은 아빠의 집으로 태어나면 지내기 위해서 신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둘러보며 서연의 어릴 적 흔적도 곳곳에 남아있는데 키를 쟀던 눈금이나 시멘트 위에 난 발자국들입니다. 얼마 후 서울에서 설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난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학 시절 얘기가 시작되는데 15년 전 숫기 없던 20살 건축학과 승민은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지각으로 늦게 도착한 처음 본 음대생 서연에게 반합니다. 그런데 같은 과 선배인 재욱이 방송반인 음대생 서연에게 일부러 강의를 들으라고 한 것이었는데 서연의 집이 정릉으로 승민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곁눈질로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다가 학과 수업의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숙제를 하기 위해 동네 정릉에서 사진을 찍다가 역시 숙제를 하러 온 서연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가수 백아연이 부릅니다. 사랑인 듯 아닌 듯. 어쩌면 어쩌다 말하지 못한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기억 못해도 너를 향해 있어.
동네 골목과 정릉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 승민을 만난 서연이 건축학과이고 정릉에서 태어나서 오래 살아온 승민에게 자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며 건축학개론 숙제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빈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연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예쁘다며 신기해하면서 마루에 걸터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숫기 없는 승민과는 달리 발랄하고 거침없는 서연은 반말을 하며 서로 말로 차고 하지만 승민은 자꾸 존댓말을 씁니다. 얼마 후 먼 곳까지 다녀오기 과제로 먼 개포동으로 서연과 같이 가게 되는데 서연의 고향은 제주도이고 아빠는 제주도에 살고 있으며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하자 승민은 나도 아빠가 돌아가셨다며 가정사를 털어놓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개포동 마을을 바라보는데 서연이 CD 플레이어를 켜고 한쪽 이어폰을 승민의 귀에 꽂아주자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노래가 흘러나오고 승민은 서연이 흥얼거리며 따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쳐다봅니다. 다시 현재의 건축사무소에서 서연은 주택 설계에 대해 승민과 의견을 나누며 원래 있던 집 앞에 새로운 큰 거실을 증축하기로 합니다. 서연은 승민에게 고맙다며 술 한잔 하기로 하여 승민에게 줄 넥타이 선물을 챙겨서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 같은 회사의 승민과 결혼 예정인 은채와 같이 만나고 은채가 승민의 대학 1학년 때 첫사랑이 쌍년이었단 말을 듣고는 미묘한 분위기가 됩니다. 서연은 승민에게 주려던 넥타이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빠에게 선물해버립니다. 가수 임재현이 부릅니다.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 하필 너 왜 내가 그렇게 절었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 날 만나서 그런 과분한 사랑 내게 줬는지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린가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법
대학생 승민은 선배 재욱의 집에서 같이 과제 작업을 하는데, 재욱은 강남의 부잣집에 살며 자가용과 빵빵한 스펙의 컴퓨터로 설계 작업을 하는 것에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재욱이 많은 여자들과 사귀며 여자는 술을 먹이고 침대에 눕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하면서 같은 방송반 서연에 대해 괜찮다고 하자 승민은 모르는 척 합니다. 얼마 후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서연이 오래된 빈집으로 승민을 데리고 가는데, 서연이 주말마다 청소도 하고 꽃도 심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서연은 이젠 여긴 내 집이라고 합니다. 승민이 화분에 같이 흙을 담으며 방송반에 인기 있는 재욱 선배를 혹시 너도 좋아하냐고 하자, 서연이 건축학개론 수업을 듣는 이유가 재욱을 짝사랑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승민은 고교 동창 재수생 납득이를 만나 서연에 대한 상황과 심정을 상담하는데, 술을 먹고 갑자기 서연에게 찾아가 기습기소와 고백을 과감하게 시도하라고 황당한 방법을 알려주자 술에 취해 서연이 이름을 불러대며 용기를 다집니다. 드디어 제주도의 집 수리와 증축이 시작되고 같이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의 얘기와 현재까지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는데, 승민은 시장에서 순댓국집을 하던 엄마의 가게를 재개발로 팔고는 그 자금으로 미국으로 결혼해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서연도 의사인 남편과 별거 중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 버티다가 지난달에야 도장 찍고 그 돈으로 고향인 제주도에 집을 짓기로 한 것이었다며, 승민에게 대학교 때 쌍년이란 첫사랑이 나였냐면서 술에 취해 소리를 치고 욕을 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서연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서글픔에 울부짖으며 오열을 하는 것이었고, 승민은 보도모 안고 등을 토닥여주는데, 승민이 현재 결혼을 앞둔 여친이 있지만 서연에 대한 옛 생각에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가수 윤하가 부릅니다. 오늘 헤어졌어요. 새하얀 머플러에 얼굴을 묻고 붉어진 눈을 깜빡이며 널 기다렸어. 무슨 얘기를 하고픈지 그만 할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 머쓱한 눈인상에 목이 메이고 한 발 물러서 우리 두 공간에 눈물 터지고 화가 나서 소리치듯 가란 내 말에 벌써 넌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어.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 맘 알 것 같다면 옆에서 같이 울어줘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역시 아닌가 봐요. 얼마나 더 울어야 제대로 사랑할까요? 귓가에 심장 소리 크게 울리고 지운 네 번호 지울수록 더욱 또렷해지고 언제부터 어디부터 멀어진 건지 분명히 어제까지 날 사랑했는데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 맘 알 것 같다면 옆에서
대학생 승민과 서연은 학과와 과제인 그곳에 살고 싶다는 숙제를 한다는 핑계로 둘이 기차를 타고 간이옥으로 여행을 가는데, 함께 기찻길도 거닐고 막걸리도 마시면서 서연이 오늘이 자기 생일인 11월 11일이라면서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곤 우린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까라면서 자긴 절대 피아노는 치지 않을 것이고, 음대에서 자기 별명이 제주도 학원 출신인데 그런 곳에서 음대에 입학한 것이 쪽팔리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긴 돈 많고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고, 적어도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것이며 이런 곳에 집 지고 살 건데, 그때 승민이가 공짜로 집을 지어달라면서 계약금으로 전람회 CD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하고 승민은 그 모습도 마냥 좋아합니다. 시간이 지나 버스를 기다리다가 승민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서연을 바라보던 승민은 천천히 얼굴을 돌려 입술을 맞대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때 눈을 뜬 서연을 보며 당황한 승민에게 서연은 오줌이 마렵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승민이 멀리서 망을 봅니다. 다음날 승민이 첫 키스를 했다는 말을 친구 납득이에게 고백하자 그게 뽀뽀지 키스냐며 키스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고, 학교에서는 방송반 활동을 하는 서연의 방송을 듣던 승민이 반갑게 찾아가는데, 그렇게 둘 사이가 영원할 줄만 알았던 승민에게 불안감을 주던 전부터 서연과 알고 지낸 선배 재욱의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서연을 재욱이 자기 작업실로 초대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잘생기고 차도 있고 강남 출신인 선배 재욱과 달리 짝퉁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승민은 서연에게 자신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괜히 집에서 엄마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 정릉을 떠나 선배 재욱의 동네인 서초동의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도와주고 커튼도 달아주며 짐 정리를 함께 하면서 서연의 앨범도 보지만 이젠 같은 동네를 떠난 것에 조금은 서운한 감정이 들고, 승민과 서연은 첫눈 오는 날에 추억이 있는 오래된 빈집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싱어송라이터 가수 다운이 부릅니다. 괜찮아. 하나둘 흩어지는 저 불빛들 사이로 작게 반짝이는 너의 모습, 아무리 불러봐도 닿을 것 같지 않아. 아득하게 멀어져만 가죠. 끝없는 어둠이 찾아와도 이 밤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더 이상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나보면 아무런 아픔도 없을 거야. 보이지 않는 아픔 그 속에 숨어버린 너의 모습을 난 알고 있어. 가까이 다가서면 멀어지려 한 널 꼭 끌어안아 위로가 될게. 끝없는 슬픔이 네 곁을 맴돌아도
테니 학교 종강날 드디어 승민은 서연에게 고백을 결심하고 서연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에는 기차 여행을 갔던 날 서연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며 그린 집의 모형을 들고 있었고, 그런데 서연은 종강 자리에도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승민이 걱정되어 계속 삐삐를 치고 녹음을 해보지만 집 앞에서 기다리던 승민에게 연락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서연에게 흑심이 있던 서연이 짝사랑하는 선배 재욱이 종강 파티에서 서연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서연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승민은 선배 재욱에게 술에 취해 거의 엎여 집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다가 주택 모형을 쓰레기장에 버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재욱이 어떤 선배인지 잘 아는 승민은 서연에 대한 상처와 첫사랑에 대한 아픔으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까지 하다가 친구 납득이를 만나 하수연을 하는데, 납득이는 그런 쌍년은 잊으라면서 좋은 여자친구 소개해준다고 위로하지만 승민은 오열을 하며 첫사랑의 깊이만큼 서연에 대한 미움도 깊어집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집 앞의 쓰레기 더미에서 승민이 들고 갔다가 버려진 주택 모형을 발견합니다. 그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승민을 다음 개강일에 학교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승민은 서연에게 전람회 CD를 돌려주며 난 집에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면서 이젠 좀 꺼져줄래라고 차갑게 모진말을 내뱉으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첫눈 오는 날이 되자 서연은 약속했던 그 집에서 기다리지만 승민은 집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오지 않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서연은 마루 위에 CD와 워크맨 CD 플레이어를 놓아두고 조용히 떠납니다. 가수 에일리가 부릅니다. 저녁 하늘. 어떤 날이든 저녁 하늘은 못 올려보는 습관이 있어 온 세상이 날 떠나는 듯한 이상한 그 기분이 싫어. 멀리 떨어지는 저 해는 내일 다시 올 텐데 나를 비춰줬던 햇살은 아닐 것 같아.
승민은 서연의 집에 피아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2층으로 설계를 변경해 완성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주도 집에 서울의 집을 다 정리하고 내려온 서연은 마지막으로 승민을 만나는데, 그날 밤 이제 떠나려는 승민과 거실 소파에서 맥주를 한잔하던 서연은 내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했던 기억이 안 나냐면서 승민과 첫 키스에 대한 기억과 자기를 사랑하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 마루에 있던 짐 속에서 승민이 서연에게 고백하려던 그날 밤, 승민이 만들고 버렸던 주택 모형을 서연이 지금까지 챙겨서 간직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 보자 참아왔던 감정과 울분을 토하며 나를 왜 찾아온 것이냐며 말하는 승민에게 서연은 승민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네가 내 첫사랑이니까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과거의 사랑은 확인했지만 얼마 후 승민은 현재의 여친 은채와 결혼하고 계획대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제주도의 승민이 새로 지어진 집에서 아빠와 함께 살며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게 된 서연은 어느 날 소포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첫눈 오던 날 승민을 기다리던 서연이 오래된 빈집에 두고 간 CD와 워크맨이 있었는데, 뒤늦게 승민이 오래된 빈집에 찾아가 가져와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 창 앞에 앉아 그렇게 둘이 같이 듣던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을 듣는 서연이 제주 바닷가 하늘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과거 첫사랑의 기억으로 얽혀있는 두 남녀가 15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나 추억을 완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건축공학과 출신인 이용주 감독이 1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이야기를 영화화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듯 집을 지으면서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멜로의 구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면서, 승민과 서연이 함께 집을 지어가는 동안 기억의 조각을 맞춰가고 차츰차츰 현재의 감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깊은 곳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 반짝하며 눈앞에 나타나는 사진 한 장, 노래 한 소절 때문에 문득 시절을 거슬러 떠오르는 기억들이 그렇습니다. 오래전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는 승민과 서연이 다시 만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승민은 낯선 이국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낯선 서울에 올라와 떠돌던 서연은 이제 제주도에서의 정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주와 건축사로 다시 만나 집을 지으면서 서연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를 승민은 이해해야 하는데, 서연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잘 알아야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벽돌을 한 장씩 올리듯 옛 기억을 되살려내면서 정겹고 아프지만 아름다웠던 기억들, 잊었던 순간들과 장소들이 불현듯 생생해져 손에 닿을 듯 하지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기억들입니다. 둘은 미완의 기억 속에 마지막 벽돌 한 개를 밀어넣어 이제야 비로소 시절을 완성하면서 추억으로 남겨지고, 새로운 집은 서연의 설레는 미래를 꿈꾸게 하고 승민도 꿈꿔왔던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추억의 한국 멜로 영화 건축학 개론이었는데요. 서연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제주도에 돌아와 새 출발을 위한 집을 짓게 되는 장소는 세트가 아니라
진짜 살고 싶은 집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위미리 마을의 평범하고 오래된 단층 양옥집을 선택했는데, 집을 짓는 과정과 함께 첫사랑의 기억으로 얽혀있는 승민과 서연 두 사람의 새로운 감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9주간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실제 집을 짓는 미션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살 서연이 승민에게 건넨 이어폰 한쪽에서 흘러나오며 CD 플레이어가 돌아가고, 서연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런 서연을 바라보면서 승민이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된 1994년에 발매한 전람회의 1집 김동률이 부르는 기억의 습작 들으며 가슴 한켠에 묻어둔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너의